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밀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건데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잡아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 집단 감염으로 발견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는 첫 전수검사에서만 직원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해 확진된 타 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관련 확진자는 15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체 집단 감염에서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라인별로 서클룸이라 해가지고 그 휴게 공간이 있는데 그걸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되면 그거 다 같이 모여서. 현재 이 업체 관련 자가격리자가 60명이 넘는 만큼 3일 주기로 실시하는 전수검사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들어 울산에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만 7건에 달합니다. 목욕탕과 어린이집, 주점, 청소업체, 마사지업소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산밀 환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면서 감염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7건 중 5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은 추석 연휴까지 껴 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 납품업체인 해솔테크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18명이 됐고 중구 목욕탕과 남구 유통매장, 스피치 강사와 관련해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57명을 기록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4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늘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 공공의료 기반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울산 지역 총 전입은 1,204명, 총 전출은 1,957명으로 753명이 순유출돼 지난 2015년 12월 이후 68개월째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의 출생아 수는 3,227명으로 1년 전보다 218명이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15년 6,061명에서 2016년 5,684명으로 떨어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울산 미포국가산단의 청년 근로자는 14.9%, 온산국가산단은 11.7%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산업단지 내에 청년 편의와 복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배후 지역에 주택과 교육, 문화 여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어 신규 산단 조성 시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제조 분야 업종 입지와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용지가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가 울산의 사회적 경제 현황 파악과 운영 실태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경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김미영 의원은 울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 경제 기업과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과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 울주군수입니다.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어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내년 울주군수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에서만 5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현 이선호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행정 전문가를 넘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기 위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혀 사실상 울주군수 선거 출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부군수로 있었던 울주군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행정수반이 되고 싶습니다. 변방으로 불리는 울주군을 주력으로 키우고 다시 성장시키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만 내년 울주군수 선거는 5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와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과 천명수 전 울산시 의원, 한동영 전 울산시 의원 등 5명입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일찌감치 범서읍대로변에 비전연구소와 개발연구소, 미래포럼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인지도 올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주군수 선거에 5명이 뛰어들면서 국민의힘은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변수는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인물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여야 맞대결이 아닌 다자구도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교통정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이선호 울주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동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동은 중구 성암파출소 인근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돼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과학수사계 소속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동 개소로 부족했던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흩어져 있던 관련 부서를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이금융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업 대출은 전달보다 1,4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전달보다 1,254억 원이 늘어난 5조 6,506억 원, 대기업은 245억 원 감소한 1,6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5년 10월부터 5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출 증가폭은 예금은행보다 1.6배 높았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어제 롯데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과 롯데정밀화학, SK가스와 현대글로비스 등 4개 업체와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항만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울산 북신항 2, 3번 선석을 수소 전용 시설로 구축하고 수소 탱크 터미널은 업체 간 합작 법인을 구성해 건설할 계획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생산된 해외 암모니아의 구매와 운송을,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화물의 해상 운송과 국내 유통을, 그리고 동서발전과 SK가스는 수소 수요처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울산항을 통해 도입될 수소는 암모니아 상태로 직접 활용하거나 수소로 분해 추출을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신불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름병아리 난초의 자생지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구름병아리 난초 자생지로 알려진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서 5개체를 확인했고 개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름병아리 난초는 7월에서 8월 사이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며 10월에 열매가 익습니다. 환경부는 구름병아리 난초의 관상 가치가 높아 지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자생지 훼손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맹독성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20분쯤 동구 방어진 화암추 방파제 앞 해상에서 한 낚시객이 파란선 문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지난해 강동 산하해변과 서생면 갯바위에서 발견된 파란고리 문어의 일종으로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노후된 학교를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에 이어서 미래형 교수 학습과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울산대학교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원도심 내에 위치한 병영초등학교. 건물이 지어진 건 115년 전, 본관동은 1969년에 준공됐습니다. 낡고 협소한 이 건물은 오는 2023년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병영초를 비롯해 40년이 지난 학교 31곳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합니다. 국비 등 전체 3,6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차례로 진행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과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의 학교, 또 기후위기 등 우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학교,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울산다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다양한 공간 혁신과 미래형 교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등 크게 4가지로 추진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대가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학교의 전문가 자문과 프로젝트 참여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미래형 교수 학습과 배움 중심의 학습 환경 구축 등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들이 울산 교육청과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여러분께 확인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울산시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지자체와의 사업 협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마다 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는 56건이며 사상자 34명 가운데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계 결함과 이용자 과실이 30%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 과실이 18%, 보수자 과실이 1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과 교회 등 남구 관내 주요 건물 4곳에 부설주차장 741면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남구청은 어제 구민대화방에서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달동 대암교회, 한세로교회, 신정동 성일교회 등 4곳 관계자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개방에 필요한 시설과 주차장 도색 보수 등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은 부설 주차장을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최근 들어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 일대에 대해 2단계 이안제 설치 공사가 진행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나사 해안 일대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해변 모래 유실과 해안도로의 안전성 문제 해결, 그리고 주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안선과 평행하게 조성하는 방파제인 이안제를 100m 규모로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이번 이안제 설치는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나사 해안 침식 방지 대책 용역 결과와 2019년 나사 해안 침태적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울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이연홍 씨의 도자기 작품인 암각화의 선물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체 대상으로 암각화의 선물을 선정하고 5개 분야에서 각 5점씩 모두 25점을 입상작으로 뽑았습니다. 수상작을 포함해 74점의 전체 출품작들은 오는 27일까지 울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전시됩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의심하던 남성이 동시에 통화 중이자 자신이 살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